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아울러 노동력을 유지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설정된 휴가제도입니다. 다만 4주 동안 또는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연차 유급 휴가 일수는 어떻게 부여할까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 연차 유급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근로자가 회사에 2017년 1월 1일 입사하여 매월 만근한 경우 2017년 6월 1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 휴가의 일수를 계산해보면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므로 이 경우 총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근로자가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2019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 휴가의 일수는 1년 미만 기간에 부여된 연차 유급 휴가 11일과 1년간 출근한 경우 부여된 연차 유급 휴가 15일을 합한 일수에서 5일을 사용했으므로 2019년에는 2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2020년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2020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 휴가의 일수를 계산해보면 1년간 출근하여 부여된 연차 유급 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총 16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부여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는 다음의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 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이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해 취업규칙 등으로 전 근로자에게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근로자 수가 적은 회사이거나 대부분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만 2년 미만으로 입 퇴사가 잦은 회사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반면 근로자 수가 많고 입 퇴사가 거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그 사유에 따라 출근 또는 결근으로 간주하거나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데요. 먼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된 기간이나 휴가와 같이 그 성격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기간, 부당해고 기간 등은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정직과 같은 징계 처분 기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 기간 등 근로자의 규칙 사유에 의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는 포함하고 결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취업 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당초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했지만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시킵니다. 연차 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서 휴업기간 소정 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 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 일수만큼을 연차 유급 휴가로 부여하면 되는데요.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2017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18년에 부여받는 연차 유급 휴가 일수는 16일입니다.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기간이었고 해당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5일을 결근했습니다. 근로자의 연간 소정 근로일수를 240일, 동휴업 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일수를 60일로 가정했을 때 연차 유급 휴가일수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2017년 출근율을 계산해보면 97%로 연간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출근일수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업기간 소정근로일수를 뺀 기간 중 출근한 일수로 이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5일을 결근했으므로 실제 출근일수는 175일이 됩니다. 2017년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8년 연차 유급 휴가일수를 계산해보면 출근율이 80% 이상이므로 휴업기간이 없을 경우 부여받는 휴가일수는 16일이며 여기에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면 연차 유급 휴가일수는 약 12일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운영과 관련된 제도에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와 연차 유급휴가 대체 제도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휴가일수를 통보하여 사용을 촉진하고 휴가 사용 시기 지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인 7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는 서면으로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해당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그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하며 회사의 사용 시기 지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10일이 지난 시점까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을 경우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청구권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에게 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했다 하더라도 휴가 지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휴가 지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대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는 명절 전후의 근무일, 하계 휴가 등을 휴일로 부여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지각 조퇴 시간이 8시간 이상 누적된 경우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회사에 나와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몇 회 했을 경우 결근 1일로 취급하고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의 어긋남으로 허용되지 않는데요.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조퇴 시간을 누적하여 8시간이 된 경우 연차 유급 휴가 1일을 사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